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모아입니다. 일부 증시 주요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죠.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환율이 좀 안정된 부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위드 코로나 정책이 오늘 발표됐죠. 발표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지금 10월장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가 갑자기 급등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지지부진할 때는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대형주 중심보다는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타쟁이들의 장이다, 이런 표현도 있을 만큼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지금 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포스코 완전 자율주행차 플랫폼 개발 착수 소식인데요. 포스코에서 자율주행차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포스코에서 자율주행차를 직접 만드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의문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포스코에서는 스티어링 휠이라는 것은 운전대죠. 운전대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컨셉트카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밝혔는데, 왜 자율주행 컨셉트카를 만들까요?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내연기관차가 점점 감소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친환경 차량이 이제 증가되고 완전 자율주행차가 증가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입장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차라고 했을 때는 철강이 좀 기술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죠? 탑승자가 아무래도 주행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좀 안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해요.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소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에는 다른 적용하는 철강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BMW라든지 판매 협상, 벤츠라든지 판매 협상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이런 개발을 하는 거고, 포스코 주주분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위드 코로나 초안 공개. 아직 확정은 아니고 어떤 식으로 되냐면 29일 여론 수렴을 거쳐야 돼요. 여론 수렴 절차가 남았다.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입니다. 11월 1일에는 1단계 위드 코로나, 12월 중순 한 13일 정도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2단계 위드 코로나, 그리고 내년 초쯤, 내년 초 1월 24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단계 위드 코로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상황을 봐서 단계를 올릴 예정입니다. 자, 위드 코로나의 핵심은 뭐냐면 의료 체계가 버티는 한도 내에서 방역을 최대한 완화해서 국민 경제와 일상을 되찾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영업자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우선 이 정도만 되면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좀 힘내실 것 같아요. 1차 방안 한번 살펴보면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그동안에서는 이렇게 제한이 있었죠. 10시, 12시 이렇게 제한이 있었죠. 그런데 이젠 제한이 없다. 제한이 해제됐다. 식당, 카페, 시간 제한 해제. 이제 노래 연습장, 요즘에 노래 연습장 정말 안 되죠. 그리고 사우나 다 찜질방 문 닫았죠. 근데 이런 부분도 해제가 된다. 다만
백신 패스가 도입이 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도 12시까지는 완화한다. 자, 영화 관람. 이제 팝콘, 음료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도 이제 시간 관계 없이 온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샤워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기념식, 그리고 친구, 가족 모임 1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자영업자분들이 좀 굉장히 좀 힘나시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KT 인터넷 장애로 피해 속출. 네, 회원님들 중에 KT 사용하고 있으신 분 계세요? KT 사용하고 있으신 분. 네, 오늘 KT 인터넷에서 지금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오늘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차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차 등록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인터넷이 갑자기 먹통이 돼서 주차 등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저는 처음에 그 병원에서 인터넷이 그냥 단순히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인터넷을 보니까 완전히 KT가 장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KT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디도스 공격받았다, 우리.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난리가 났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안주가 깜짝 상승을 했습니다. 깜짝 상승을 했다가 알고 봤더니 KT의 잘못이었다. KT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에 따른 장애였다. 이렇게 입장이 정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KT 인터넷 전화 전부 다 안 됐죠. 그래서 구름빵님, 권건희님, 네, 짓두님, 전부 다 아마 회사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텐데, KT 주가 한번 볼게요. 자, KT 지금 오늘이 기회다 라고 생각해서 매수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있으실 거예요. 자, KT 어떻게 보면 되냐면, 저도 이 KT를 좀 좋아해서, 저평가 우량주죠. 좋아해서 한 1,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인데, 현재 흐름만 보고 봤을 때 재무적으로는 저평가 우량주입니다. 자, KT 재무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 우량주는 맞다. 하지만 조정이 여전히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지켜보시다가 제가 봤을 때는 3만원 이내로 좀 모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3만원 이하로 좀 모아가자. 네, 요런 구간에서 모아가면 좋죠. 26,000원에서 3만원 이내로 모아나가기. 요렇게 매수를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매수를 시작하셔도 괜찮긴 한데,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월봉을 보시면은, 네, 요 3만원 터치를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KT가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대형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올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좀 요 구간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 5번째, 배당주의 계절이 돌아왔다. 요런 내용 소식인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은 금융주, 보험주, 통신주, 보통 이런 것들이 좀 배당이 좀 많죠. 증권주, 통신주,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를 한번 볼게요. 상위를 보면은 금융주, 52주 최고가 기록한 은행주, 우리 금융지주, 기업은행, 이렇게 은행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연말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요. 장도 좀 지지부진하고 안전마진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은행주 같은 경우 지금 실적 좋죠. 은행주 실적도 좋고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배당도 많이 주는데 주가가 계속 저평가 상태에 있을 순 없죠.
네, 그래서 거북이 카페에서도 회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은행주 연초부터 굉장히 많이 추천드렸습니다. 네, 거의 다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종목 보시면은 지금 다 올랐습니다. KB금융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금융지주도 올라가고 있고, 네, 기업은행도 잘 가고 있죠.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신한지주가 좀 덜 올라간 것 같아요. 어차피 키 맞추기로 올라가니까 뭐 지금 구간으로 봤을 때는 네, 신한지주를 좀 공략해보면 뭐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기업은행, 우리은행 조금 더 추세 지금 좋고 더 좀 가져가셔도 되는데 잠깐씩 이렇게 조정이 나오거나 눌림목 줄 때가 있어요. 이때 다시 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 대장주들 휘청 소식인데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좀 확대가 많이 됐죠. 확대가 많이 되면서 코스피 톱10 종목들이 연중 최고점 대비 평균 한 22%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악재를 살펴보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있었죠. 경기 둔화 우려 있었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공급망 차질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규제 있었죠. 네, 코스피 톱 10에 해당되는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모아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한 2가지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토끼 투자를 하실 분들은 손절가와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한다. 그리고 두 번째, 거북이 투자를 하실 분들은 물량 조절해 가며 모아나간 후 수익 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자, 지금 코스피 톱 10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 고민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지금 남겨주세요. 코스피 톱 10 중 보유 종목 있으신 분들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자, 남길 때는 어떻게 남기셔야 되냐면 종목명, 그리고 평단가, 투자 비중, 투자 금액. 자, 요렇게 남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에 의거해서 남겨주셔야 제가 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종목명, 평단가, 투자 비중, 투자 금액, 이렇게 4가지 양식에 맞춰 남겨주시면 제가 톱10 종목들 한번 지금 봐드릴게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자, 여기 왜 이렇게 양식에 맞춰서 남겨주셔야 되냐면, 내가 삼성전자예요. 100만원 가지고 있으신 분과 1억 가지고 있으신 분이 대응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리고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1억 원을 몰빵했다, 또는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다 라고 했을 때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목명, 평단가, 투자 비중, 투자 금액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 평단가보다 낮을 때 3,000원, 10주 매수 3,100원, 10주 매도, 이런 식으로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요? 자, 회원님들 만약에 없으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종목 어때님 어서오세요. 네,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뭐 삼성전자를 간단하게 지금 봐드릴게요. 제가 삼성전자 전에도 좀 남겨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삼성전자가 당연히 좋은 종목인 건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산업에 쓰일 거고, 삼성전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네, 하지만 지금 추세를 보면 어떻죠? 지금 추세를 보면은 조금 지금 일봉상 지금 추세가 좀 꺾여 있습니다. 꺾여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만약에
네, 큐혜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삼성전자 78,700원. 자, 요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 200만원. 10% 200만원. 요렇게 있으시면은 전 요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모아나가자. 500만원까지. 자, 이렇게 모아나가는데, 지금 구간에서 모아나가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모아나가면 되겠죠? 이미 평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은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65,000원까지 조정을 받을지 6만원 이하까지 떨어질지 이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추세도 꺾였고 저평가 우량주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들어가는 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때부터 유튜브들 보면은 이때부터 삼성전자 모아가자고 엄청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달이죠. 지금 10월달 거의 9개월 동안 물려 있어야 됩니다. 9개월 동안. 네, 삼성전자 계속 모아나가자, 10만전자 간다 이렇게 해서 매수를 했다면 지금 계속해서 물려 있었을 거예요.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은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고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운을 주는 JS님 응원 감사해요. 네, 카카오게임즈 좋은 생각님, 카카오게임즈 네, 톱10 종목은 아닌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추세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저평가 우량주가 아니기 때문에 좀 거북이 투자를 하기에는 옳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네, 추세는 좋으나 거북이 투자를 하기에는 옳지 않다라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요렇게 하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7번째 소식입니다. 카카오페이 100% 네, 100% 균등 배분. 네, 카카오페이가 한번 뉴스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은 카카오페이 오늘 시작을 했죠. 오늘부터 26일간 청약 신청 받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날 상장해요. 어디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냐면 삼성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를 통해서 청약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계좌가 없다면 청약 못합니다. 만약에 모아님 저는 키움증권만 가지고 있는데요, 청약 못해요. 여기 안에 있는 계좌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100% 균등 배분입니다. 비례 방식이 아니라 100% 균등 배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90만원 밖에 못 넣어요. 90만원만 넣으시면 되는데 일단은 공모주 투자 리스크는 일단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90만원만 넣어도 되니까 소액 투자자분들께서 경험 삼아 도전해 볼 수 있죠. 있는 좋은 기회다. 그쵸? 그래서 공모가 9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제가 공모주는 말씀드렸지만 3일 이내에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어차피 많은 주식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리스크는 거의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오늘 1부에서는 증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